제가 그 KT를 지금 현재 이제 재직 중인데요. KT 들어온 지는 지금 이제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그 중견기업, 그 다음에 벤처, 있다가 KT에 이제 경력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KT 그 우면동에 그 R&D 연구센터라고 해서 융합기술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기술 전략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재구성을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별히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처럼 딱 그때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살짝 이거는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그때 대학을 제가 정보통신 전공했거든요. 근데 전공하고 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94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94년도에 졸업할 때는 정보통신이라는 게 제대로 이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취업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취업이 조금 겁나고 그때는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그 당시에 되게 취업이라는 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되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있었고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진 않았고 미국에서 나와서 한국에 왔는데 군대 때문에 이제 들어오기는 했는데 되게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한국 와서 군대 졸업하고 바로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다니게 됐는데 제가 그러면서 처음부터 뭐 시간이 넉넉해서 제가 집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제가 빨리 취업을 하고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라 어쨌든 이제 중견기업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이제 제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현직에 있다 보니까 이제 기업 인재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기업 인재상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기업에 있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계속 이제 면접도 보고 실제 사람을 뽑고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사람을 뽑는 기준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KT에 대해서 혹시 KT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는 분? KT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KT 뭐 하는 회사? 네? 통신사죠. 예. 그 KT가 AI도 하는 거 아시죠? 예, 지금 기가진이도 하고 KT가 AI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KT가 에너지 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커넥티드카 해서 자율주행도 합니다. KT가 사실 안 하는 거 ICT로 안 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보시고 블록체인도 다 합니다. 안 하는 거 없거든요. 저희 연구소에서 전체를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제 원천적인 기술, 미래를 이제 이끄는 이네이블러 기술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함을 인식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이 실제로 되게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적합한 사람을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가 지금 KT도 지금 저희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계속 사람을 뽑고 있어요.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시 채용은 못하지만 상시 채용을 계속 뽑고 있거든요. 경력직부터 시작해서 신입도 뽑고 있는데 저 부서도 뽑고 있어요. 기술전략 담당도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그냥 새벽에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지금 이제 살짝 눈이 오고 있지만 굉장히 러닝하기 되게 좋은 날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딱 가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딱 벌어지는 거죠.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세상이 참 잘 돌아가면 좋은데 잘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 학교에 잘 들어왔는데 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또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계획대로 잘 안 되지 않나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진짜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더 할만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온 거예요. 기업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어떤 인재를 원하실 것 같습니까?
네?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배우려고 하는 열정 있는 사람. 혹시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기업이? 능력 있는 사람. 네. 중요하죠. 기업은 절대 이제 꽁으로 주는 건 없잖아요. 사실 신입사원들은 그나마 좀 나온 게 들어오면 배우는 시간이라도 주지. 경력직으로 들어오면 배우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KT 들어왔을 때도 제가 이제 들어온 지 한 2년 만에 이제 승진을 한번 했는데, 승진을 하고 나서 저한테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해외 파견 가는 기회가 생겨서 저는 이제 공돌이나 MBA를 하고 싶어서 회사에서 그 나오는 걸 지원을 했더니 인사부에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경력직을 당신을 내가 왜 뽑았는지 아냐? 당신은 회사에서 써먹기 위해서 뽑은 건지 당신이 자기 개발을 하라고 뽑은 거 아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되게 냉정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경력직을 뽑은 이유가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부족한 부분을 바로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답은 다 안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할 거예요. 제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업에서 어떤 인재를 원할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세요? 거기에 좀 부합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부족한 사람인가요? 혹시 부족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채워나가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약간 옆에 두고 그냥 나만의 길을 가고 있는 건가요? 저 그걸 좀 이제 이 시간에 각자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채용 후에 인사 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한 10년차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10년차 정도 되면 어떤 직원이 돼야 될까요? 사실은 처음에 뽑을 때부터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뽑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인사팀장들은 다 얘기를 하는 게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사람의 신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회사에 가서 혼자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리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디어도 많은 사람을 사실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리드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 리더십 있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뻔한 거예요. 되게 뻔한 거예요.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됐을 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요약을 해서 보면 전문성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업과 소통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리더십, 그 다음에 창의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은 회사에 들어갔을 때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요 옆에 보이시죠? 일 잘하는 사람은 두 개로 나뉘잖아요. 거기서 성격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호인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호랭이고, 그 다음에 일 못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착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호구 정도로 이제 여겨지기도 하고, 일도 못하는데 싸가지가 없으면 이제 또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면 교수님도 마찬가지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접하고 있는 교수님도 보면 나름대로 다 머릿속에 판단을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회사 가서도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똑같이 판단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호구냐, 호인이냐, 호인 중에서 일을 좀 잘하고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합니다. 자, 기업에서는 전문성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거랑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경험은 내가 안 가본 세상에 대해서 미리 볼 수 있는 건 있지만 직접적으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요. 아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단 한번 실제 여기 있는 사례처럼 다이빙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뭐 상황이 나타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 느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틀려요. 얘기하는 것 자체가 틀리잖아요. 내용이 완전 다르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기업에서의 전문성은 그 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단단하게 지식과 실행력과 전략을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업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입사원이라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10년 차라고 생각하면
10년 차에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10년 차는 반드시 저런 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여긴 정보통신이 많아서 이 UTV 케이블 잘 많이 아시죠? 늘 보시던 거 아닌가요? 안 보셨나요? KT 입장에서는 UTV 케이블 맨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걸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 그냥 놔두십니까? 아니면 정리를 하십니까? 만약에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정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실제로 업이 많이 쌓인 사람들은 정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 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놈이 어떤 문제인지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업이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리 사전에 저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어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남들보다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을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처음에는 이럴 수 있어도, 이거를 지나칠 수 있어도 그 다음에는 지나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대해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에서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부모의 그늘 아래서 어쨌든 열심히 지금 컸는데 지금부터는 부모의 그늘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헤쳐나가야 됩니다. 사실 그랬을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별로 표가 안 나요. 지금까지는. 마치 비행기가 이륙할 때처럼, 비행기가 처음에 속력을 내고 이륙하기 위해서 막 달리잖아요. 속도는 미친 듯이 빠른데 변화가 없잖아요. 고도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근데 실제 이륙을 딱 하게 되면 비행기가 뜨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보여요.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위상이 달라지면서 뭔가 변화된 게 확 보인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까지는 그냥 나름대로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한 거예요. 취업을 위해서도 열심히 준비를 한 거예요. 학업을 위해서도 했겠지만. 근데 이제 취업을 하시잖아요. 취업을 하셔서 또 바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취업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제 같은 경우도 일단 발을 딛고 나서 그쪽에서 계속 업을 쌓아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완전 다른 세상으로 가요. 하나는 뉴욕발로 가고요. 하나는 스리랑카로 가고요. 이렇게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지금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실제 여러분들이 꼭 갖추었으면 하는 역량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의 한 20년 넘게 지금 현재 기업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뽑았고, 그리고 제 멘티도 있고, 그 멘티가 잘 돼서 삼성전자 간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외 가서 지금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단연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전문성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내느냐, 이게 가장 키입니다. 이건 바꿔 말을 하면 기획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또 바꿔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의사결정을 내리시잖아요. 밥을 먹기 전에도 내가 뭐 먹을까 고민을 하듯이, 내가 지금 화장실을 갈까 말까도 고민을 하시잖아요. 항상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베스트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실제로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인지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 바뀌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눈여겨봅니다. 전문성이 있든 지식이 되게 많든 적든 떠나서 어떤 문제를 줬을 때, 어떤 이슈를 줬을 때 이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잠재성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잠재성을 보고 이 친구를 앞으로 계속 육성을 해야 되겠다, 키워야 되겠다,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 기획력이라는 거는 이게 문자적으로 적혀 있는 것처럼 당면한 문제, 지금 현재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내가 정의를 하고
그 해결책을 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 나가느냐에 대한 전체적인 총합입니다. 기획은 그냥 문서만 만들어 놓고 실행은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분업화되고 전문화돼서 많이 벌어지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획자라고 하지만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본질에 가까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내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새롭게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어떤 건지를 나름대로 재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조금은 다른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했던 기대와 또 다른 좀 더 나은 가치의 이런 부분들의 결과물을 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능력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표현은 남다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남다르다는 표현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남다르다를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잠시 같이 들어보시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죠? 이 친구 누군지. WWF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만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되게 잘 나가잖아요. 헐리우드에서 가장 비싼 사람 중에 하나인데 더 락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친구가 죄송합니다. 일반인과 있을 때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옆에 있는 농구 선수랑 같이 있을 때는 그 등치가 이 친구가 2m 2cm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농구 선수랑 같이 있으면 또 작잖아요. 이 농구 선수 중에서도 요 옆에 있는 샤키로니 2m 20몇인가 그런데 이 친구도 똑같은 야오밍이라는 중국 선수 옆에 있으면 별로 크질 않아요. 보이세요? 야오밍이 실제 걸어가면 저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아까처럼 드러나는 그런 피지컬, 스펙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그럼 그게 왜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 그리고 그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와우를 하거나 아 이런 결과물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기존에 있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제가 참고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 회사 중에 거의 다 석박사 중에서 박사가 되게 많아요. 박사가 거의 한 30%에서 35% 정도 되는데 이 박사들이 되게 다 나름대로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학벌도 좋아요. 근데 실제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학벌보다는 박사보다는 석사나 학사가 잘 나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유연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좀 많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벗어나면 훨씬 더 잘하겠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가 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유연한 사고로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학벌이나 이걸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잠재적인 능력, 실제 보여지는 그 능력이랑 그 사람의 댐내미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없어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고 그러다 보면 또 회사에 들어가면 운 좋아서 회사에서 또 이제 하기도 또 보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자기 개발도 하게 되고 더 전문성이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선순환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거는 이런 식으로 뭐 겉이 좋아 보이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겉이 어떻게 됐든 일단 차잖아요. 차는 무조건 달려야 돼요. 차가 제대로 성능을 내야지 제 몫을 하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차가 차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스테이션이나 이런 도로가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역량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게 실제 회사에서 워킹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이쪽이 잘 아시죠? 이런 분들. 에디슨부터 시작해서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 되게 잘 아시잖아요. 창업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되게 유명한데 혁신가라고도 하죠. 그죠? 일단 아이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세상을 바꿔버렸잖아요. 24시간 계속 핸드폰 해도 별로 안 지겨울 정도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바꿔버렸는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관점이 남달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관점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리고 또 남들과 다르게 행동도 합니다. 이 행동이라는 게 정말 다르게 행동한다는 게 아니고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있을 때 불편함 느끼잖아요. 아, 이건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기업가들이에요.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예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그 차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관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행동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프 베조스 한번 볼게요. 원래는 토요타가 나중에 2025년, 2030년 갔을 때도 1위 기업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시총 이렇게 글로벌로 시총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애플, 그 다음에 알리바바 다 이런 애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토요타는 이제 어느 정도 순위에도 못 올라와요. 근데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240조 원이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758조 원이에요. 근데 매출을 보면 아마존이 적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시가총액을 758조로 아마존을 더 많이 했을까요? 아마존에 대해서 성장성을 본 거예요. 이게 주식의 합이잖아요. 시장에서는 아마존이 당장 보여지는 매출은 작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가치를 거의 3배 정도 이렇게 높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존에 있던 이 CEO는 처음에 원래 증권가에서 일하다가 아 이거 전자커머스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사무실 하나 차리고 이렇게 락커 가지고 적어서 실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되게 미미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때 뭔가를 보고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우리는 저 혁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 3, 4개 이상의 능력들을 동시에 갖고 있고 막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똑같이 될 수는 없어도 저런 식으로 되어갈 수는 있어요. 제 경험상 확실히 되어갈 수 있어요. 그게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우리가 잘 테이크아웃하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보이는 차이하고 보이지 않는 차이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보이는 차이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보이지 않는 차이는 일하는 방식, 실제 행동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거는 제가 밑줄을 꺼놓은 것처럼 기획하자입니다. 이거는 동사형이에요. 관점이라고 하는 어떤 명사형이 아니고 멈춰있는 게 아니고 관점을 기획하고 일하는 방식을 기획하는 거예요. 동사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혹시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이쪽이 좋아 보인다. 저쪽 오른쪽이 조금 좋아 보인다. 모르겠다. 왜 모를 것 같아요? 네? 똑같은 것 같죠? 네. 맞아요.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은 제품인데 뒤에다가 이제 붙여요. 하나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를 붙이고 하나는 메이드 인 USA를 붙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봤다 그러면 두 중에서 하나 가지라 그러면 어떤 거 갖고 싶으세요? 지금은 뭐 둘 다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거 갖고 싶겠잖아요. 그죠? 그냥 이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사람들이라는 게 이래요.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되게 강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약한 구석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회사에 가서 실제 사람들을 보면 진짜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커리어를 쌓아가냐에 따라서 금방 바뀌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하고 싶은 거는 관점입니다. 인식의 변화.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에 대한 얘기죠. 제가 그러면 이 그림이 있는데, 이 사진이 있는데 여기가 어딘 것 같은가요? 어딜까요? 어딜 것 같아요? 네? 나라로 가네. 따진다. 근데 참고적으로 1960년대 사진이에요. 어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1960년대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여기도 1972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카불. 지금 아프가니스탄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 생각하면 얼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에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서방처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슬람이라는 문화가 딱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차가 있으면 이 좋은 차는 다 갖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차는 또 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도로에서 달리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 차를 주고 나서 갑자기 저런 산악지대를 줬어요. 그래서 이걸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들었던 그 느낌만큼 계속 즐거울까요? 사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에 적합한 다른 차가 오히려 더 좋지 않나, 기존에 있던 차는 망가질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아마존 CEO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존 CEO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매년 그냥 가장 훌륭한 CEO를 뽑아요. 전 세계에서 뽑는데 2014년에 제프 베조스는 1위를 했었어요. 근데 2015년에 87위로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 전까지 1등 하던 사람이 갑자기 87위로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간단한 거는 기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전에 계속 이제 매출이랑 이런 부분들, 경영 성과에 집중하던 부분에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고용 환경, 직원들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사회적인 환원, 책임 있는 기업, 이런 것들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얻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열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등 하던 사람이 700등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기준이 바뀌니까 내한테 처한 그런 것들이 완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뭘 것 같아요? 가방? 이 샤넬에서 이거 한동안 되게 유명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산이에요, 우산. 근데 이렇게 가방처럼 메고 다니기에 되게 뽀대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하나 더 사고 저걸 경품으로 갖고 갈 정도로 되게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당시에 손님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산을 사용하지 말아달래요. 그 이유가 명품 우산은 컬러 보존을 위해서 방수 처리를 안 하니까 비가 많이 오면 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치가 있나요? 근데 왜 사람들은 저기에 열광을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아까처럼 아프가니스탄처럼 다른 삶으로도 살 수 있고요. 불필요하게도 여겨지고요. 그리고 잘 나가다가 추락하는 삶도 살게 되고 불량품인데도 열광하게 돼요.
상황이라고 하면 뭔가 나한테 처해진 상황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제 수동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수긍을 해야 되거나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아까 동사의 관점을 기획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자기한테 주어졌을 때 그거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인식해서 어떤 식으로 보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기준을 설정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을 재정의를 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되게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간단하게 냉보 아시잖아요. 냉보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요? 이 사람들은 진짜 똑같은 재료줘도 자기 이름 달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이 안 만들잖아요. 그죠? 뭔가 음식을 다르게 만들어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누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컨셉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것 같은데도 시장은 다르게 인식을 합니다. 간단한 예로 우버 같은 경우에 우버 아시죠? 리프트 아세요? 리프트는 샌프란시스코 가면 이렇게 생긴 차에 수염 이렇게 분홍색으로 수염 달고 다니는 거 있어요. 똑같아요. 우버랑 똑같은 차량 택시 업체인데요.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기사처럼 등록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태워주고 하는 택시 영업이에요. 근데 우버는 처음에 타겟을 어떻게 했냐면 고급 택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버를 그러니까 요청을 하게 되면 실제로 BMW나 벤츠나 되게 좋은 차들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 리무진들이 오는 거예요. 가격은 동일한데, 가격은 싼데. 근데 리프트 같은 경우는 그냥 저가형으로 와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몰던 차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비슷한 가격을 주는데 대접받는 느낌이 들면 어떤 걸 타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우버 같은 경우는 고급 택시로 출발을 하고 나서 점점 시장이 커지니까 리프트에 있는 저가형 시장까지 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리프트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리프트는 유니콘 기업이에요. 1조 이상 되는 엄청난 기업이에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기업 가치가 26조잖아요. 이 정도로 대단한 게 참고로 죄송한데 KT가 매출이 23조예요. 25조 이렇게 되는데요. 기업 가치가 7조예요. 물론 이게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 7조를 넘어가는 26조는 벤처인데도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우버 같은 경우는 130조까지 계속 치닫다가 지금은 코로나로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진 거지. 사실은 시장에서 보면 고객들이 완전히 다르게 인식해요. 똑같은 아이디어인데 출발을 똑같이 했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고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다르게 인식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시장 가치가 기업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에 지금 BMW 다 타고 싶잖아요. BMW는 1916년에 세워졌고 우버는 2009년에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면 56조 BMW 아까 제가 말씀 우버는 거의 100조에 육박하잖아요. 근데 이 100조에 육박한 게 BMW가 100년 걸렸을 때 10분의 1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한데 물론 환경이 달라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거기서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다르게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계속 거기서 변화를 못하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변화를 하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강자들도 넘보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차이를 벌이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곧 취업하실 거잖아요. 인터뷰를 받으실 거예요. 인터뷰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물으실 거예요. 뭐 되게 했던 프로젝트 중에 되게 성공했던 거 있냐? 아니면 뭐 실패했던 거 있냐? 거기서 뭐 배웠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당신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느냐? 뭐 이런 질문 많이 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나를 세일즈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세일즈를 할 건가?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을 세일즈 할 때 보통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몇남 몇녀에 몇째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어디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대학교 어디 졸업하고 이런 걸 전공해가지고 어떤 자격증을 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었는데 하나는 이거고요. 이걸 했을 때 내가 거기서 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지금 그 질문 받은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인지를 하느냐. 그래서 그 어떤 기준을 세워서 내가 얘기를 할 거냐. 그리고 그 기준으로 어떤 스토리를 담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나오는 메시지가 틀려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도 다르게 인식을 하죠. 아까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평탄한 걸 원해요. 저도 사실 그런 걸 많이 원했었고요. 웬만하면 어려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금수저라 너무나도 평탄하게 와서 별로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 난 서포트를 너무 잘 받은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약 얘기를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어떤 감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평탄한 스토리를 만들면 굉장히 평이하게 들려요. 근데 여러분들 상황이 그러지 않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거기서 실패도 있었고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그걸 여러분들의 스토리로 만들어냈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굉장히 가치 있게 봅니다.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지금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 드라마 보세요. 거기 보면 김수현이 얘기하잖아요. 뭔가 하기 전에 3초 세고 하라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뭔가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3초 정도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질문받은 게 어떤 상황인가? 나는 이 상황에 나를 어떤 식으로 넣을 건가?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건가? 고민하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되게 고민했던 게 많았어요. 그 중에 몇 가지가 내 꿈이 뭐지? 내가 이 회사에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거지? 특히나 이제 상사한테 한 번씩 깨지고 나면 굉장히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받았을 때 이게 미치겠다. 도대체 이 일 언제 끝나냐?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저도 똑같아요. 근데 관점의 전환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3년, 5년 후에 내 꿈이 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년, 5년 후에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이 그룹,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뭐가 되고 있을 건가? 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일이 언제 끝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일을 내가 즐겁게 할 수는 없을까? 라고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이게 제 거예요. 제가 팀장이 되고 나서 팀장 2년차 때 2년차 딱 되면서 제가 이제 세운 거예요. 저 이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이제 올리고 싶은 1위가 되고 싶다. 라는 제 비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다 시킨다는 게 아니고요. 해야 되는 것들, 중요한 것들은 나름대로 카테고리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제가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올해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무가 된 거예요.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2021년에 돼야 되는데 2020년에 됐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오고 이렇게 걸어왔던 것들이 어느 정도 잘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 경험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처음에 볼 때랑 돌아갔을 때 볼 때랑 좀 달라요. 그죠? 사실은 제가 이제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이렇고 저쪽에서 보면 저래요. 근데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저런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기획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런 거를 보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들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관점을 다양하게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저런 걸 어떻게 뚫고 나가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앞에 계속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관점, 저런 관점, 저런 관점이 있는데 도대체 그런 관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그냥 관점을 다르게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야지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제 경험으로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관점을 만들어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불러오는 그런 일하는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쭉 보면 이것만한 것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관점을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자한테 한번 맞춰보실래요? 한번 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 뒤에 분. 예. 제가 오늘 사실 들고 온 거 보면 되게 평범해요. 되게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그 특별한 건 없지만 그 평범함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딱 가졌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질문하기입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는, 아까처럼 그 개미의 그 테두리 보셨잖아요. 개미가 못 벗어나는데 그거를 벗어나게 하는 순간이 질문하기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한번 그 지금 운동으로 자전거 같은 거 타세요? 그래요? 자전거 안 타세요? 그러면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네, 아까 보니까 팔뚝이 이런 데 운동하는 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방금 두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서로 상반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상반된 질문이 다 이렇게 상반된 게 아니라 다른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다른 질문을 했는데 결이 다르니까 대답이 다르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한 뭐냐면 뭔가 얘기를 계속 하다가 화제를 틀고 싶어. 화제를 틀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다른 질문을 유도하잖아요. 그러면 화제가 바뀌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관점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관점이라는 지평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제명이 청년의 부패를 조장해 결국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이유가 청년의 부패를 조장한 것도 있어요. 물론 국가의 신을 믿지 않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왜 그랬냐면 소크라테스는 딱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그 청년들 찾아다니면서 네가 알고 있는 게 실제 아닌 게 아니라 잘 모른다. 모르는 거를 인지해라. 겸손해져라. 그래서 새롭게 다시 한번 더 공부하고 해라. 라는 부분을 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소크라테스는 질문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면 그래? 근데 이건 왜 그럴까? 저건 왜 저럴까? 라고 계속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 속에서 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질문은 되게 고유한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돌을 딱 던지면 출렁하잖아요. 뭔가 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관점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의 전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던 결을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게끔 만드는, 이게 바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에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박진영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박진영은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 거의 떨어본 적이 없대요. 왜 떨어본 적이 없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웬만한 거를 사전에 자기 스스로한테 다 질문을 해봤대요. 근데 웬만한 수는 그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들이 그 질문을 못 벗어난대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자기 스스로를 질문을 던져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처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대처가 가능하지 않는 새로운 것들이라도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의 실제 만들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기는 진짜 실력이에요. 질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문제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대로 정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대로 정의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착시현상, 보이는 걸 뚫고 실제 진실을 보이게, 본질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같은 거거든요. 원래 뒤에 다른 게 있는데 실제로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달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이게 마치 사실이냐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공격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더 찾아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이 물어보고 알고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본질을 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질문법이 Why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의 원인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어딕션, 중독, 그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도 중독이잖아요. 마약도 있고 그다음에 성도 있고 그런 중독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걔네들은 재활훈련하러 가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 이 똑같은 어딕션을 보고 중세 시대 때는 그때는 이제 신이 있던 시대인데 그때는 현대와 완전 다르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거를 도덕성으로 해요. 성경에도 보면 문둥병이나 이런 거 있으면 죄로 인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단 격리가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것도 있지만 일단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현대에서 보면 물론 우리가 타이거즈가 잘못됐다고 해서 욕도 하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걔는 감옥에 안 가고 뭐 격리가 되긴 해도 아주 좋은 치료소에 가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현대에는 더 이상 이걸 도덕성으로 여기지 않아요. 중독에 대한 부분은 내 잘못된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병으로 재정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죄인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세시대 때랑 현대시대 때랑 이런 차이가 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느 누구는 분명히 여기에서 Why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이게 자꾸 도덕성으로 되지? 르네상스도 마찬가지예요. 왜 모든 게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긴 한데 왜 모든 게 신본주의로만 돌아가지? 인간의 자유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 내가 하고 싶은 건 욕망도 있는데 왜 그걸 못하지? 뭐 이런 부분들 결국은 누군가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됐고 그 질문에 의해서 실제로 다른 문화들이 이제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일하는 방식에서 질문만으로는 관점도 바꾸고 뭔가 할 수 있게끔 하는 여지는 되지만 이게 또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 회사에 가보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그래서 문제인식은 잘했어. 근데 들고 오는 게 뻔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그냥 평범한 직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새로운 걸 창출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어떤 문제를 내가 받았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재해석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사가 원하는 그 기대치를 맞추거나 아니면 그 이상을 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해결책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해결책인 관점에서는 창의적인 해결책이 무엇보다도 되게 좋아요. 그럼 창의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클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책이나 아니면 이렇게 뭉퉁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짓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냉장고에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역할로 쓰는 거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작은 창의적인 해결책이죠. 그죠? 내가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재해석을 해서 내가 이쪽으로 붙였더니 훨씬 더 깔끔해졌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크게 가보면 비누 공장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쪽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비누에 오탑률이 되게 오류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빈각으로 나오는 생산물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안에 비누가 들어야 되는데 왜 비누가 그 불량률이 많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쪽 회사 사람들이 임원들은 거기에 컨설팅을 투입해가지고 실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걸 해갖고 결국은 꼭 끄집어낸 게 엑스레이기를 설치를 하자. 그래서 바로바로 쏘게 되면 그 안에 내용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결정을 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실사를 가기 위해서 이제 딱 갔는데 이미 현장에 가봤더니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왜 됐을까요? 거기에 신입사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가 그냥 집에서 뭘 하나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실행시켜 보니까 바로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풍기였어요. 그 비누가는 가볍잖아요. 선풍기를 강풍으로 하면 이제 비누가 비어 있는 건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복잡하게 하는데 어떤 친구는 그냥 이걸 보고 굉장히 쉽게 생각해서 집에 있는 선풍기 들고 와서 해결을 했더니 이 같은 경우에는 1억짜리 엑스레이 투식이 5억, 유지보수 5억 이러면 거의 한 10억 넘게 가는 건데 이 친구는 단돈 5만 원으로 해결을 했잖아요. 이런 게 어찌 보면 창의적인 해결책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해서 이거 말고 다른 해결책,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누군가를 질문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선풍기를 연결시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회사에서도 뭔가 있을 때 해결책을 찾아낼 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딱 차용하고 그래서 굉장히 관점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연결하기 이런 부분들이 생활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강점이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관점에 대해서 기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관점은 지평을 넓히는 것은 질문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의미 있는 뭔가 생산물을 내기 위해서는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었어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이게 질문이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되게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전문성 진짜 중요해요. 전문성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시면 일을 할 때 올바르게 해야 돼요. 동물들이 있는데 가장 효율성이 높은 동물이 독수리래요. 바람을 잘 타서 힘 안 들이게 적은 에너지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인간은 하위예요, 하위. 근데 인간이 도구를 쓰잖아요. 도구를 쓰면 효율성이 독수리보다 더 높아진대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도구를 쓸 수 있으면 그게 난리지든 어떤 스킬이든 테크닉이든 방법론이든 그런 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해요. 진짜 유용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은 올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그 일이 원하는 상사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상사가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왜, 이 상사가 나한테 왜 이걸 줬을까?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걸까? 그냥 줬다고 받는 게 아니라 모르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상사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거 질문해서 그거 싫어하는 상사는 문제가 있는 상사예요. 자기도 모르던가 모른다고 하던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정말 맞게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올바르게 일을 하고 올바른 목적이 일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 굉장히 중요해요. 간단한 예로 타이타닉에서 살아있던 사람들은 되게 상류층 사람들이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배가 가라앉는 걸 다 알았어요. 선원들도 알았고 다 알았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주고 상류에 있는 사람들한테 줬을까요? 테크닉, 스킬, 매뉴얼 몰랐던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이걸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목적도 알았어요.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도 알았다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어떤 태도를 가졌어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안 좋은 그런 트레지간 그런 상황으로 맞닥뜨렸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때 만약 그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로 또 더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까도 했지만 이제 취업으로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가면 처음에 신입사원이라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주어지면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가지고 항상 그렇게 조금만 실제로 좀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하나하나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다르게 인식할 겁니다. 진짜 다르게 인식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재 얘기를 잠시만 하면, 가재는 크기가 처음에 되게 작은데 되게 커지잖아요. 근데 되게 커지기까지는 되게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는 껍질을 벗지 않으면 커지지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성장할 때가 되면 바위 틈에 들어가서 굶어서 지 스스로 껍질을 벗겨요. 그러면 새로운 껍질이 다시 나잖아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면서 더 큰 껍질로 된대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기서,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신경 안 쓰는 데를 딱 나와서 나는 이걸로 좋게 라고 하면 가재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딱 테두리를 쳐버리면 성장을 못하고 고만고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야구공은 12,000원입니다. 이승엽 야구공은 더 비싸겠죠. 근데 이승엽이 마지막으로 600홈 홈런을 쳤을 때 저거 주운 사람은 대박 아닙니까? 저게 얼마일 것 같아요? 미국에서 베리 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런 왕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 쳤던 홈런볼이 거의 8억 정도 했대요. 그러니까 12,000원짜리가 8억까지 어떻게 커질까요? 그 과정에는 당연히 그냥 있는 게 아니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적용시켜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살다 보면 여러분들 계획 잘 세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리얼리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되게 우여곡절이 많죠. 그래서 그냥 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기획을 해야 돼요. 처음에 계획이 되게 멋질 수 있어도 그걸 내버려 두는 순간에 막판에 가면 이상한 그림이 나와요. 절대 그거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계속 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계속 관리하셔야 돼요. 똑같은 영화 배우인데 1986년도에 굉장히 탑건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이 배우는 아시죠? 톰 크루즈. 이 배우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똑같이 2018년 됐을 때 톰 크루즈는 이렇고 동일한 배우는 이랬어요. 항상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깨어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를 딱 지으면 그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인지 사실 저는 가늠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곧 사회에 나가실 거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들 삶의 스토리를 만드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3초 정도 여유를 가지시고 내가 그 질문에 어떤 상황으로 넣을 거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실제 일을 할 때 관점을 어떻게 가지느냐, 그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원하는 결과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이상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그냥 하나 강의를 들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열심히 하고 들고 온 거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